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김종두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좀 어떤가요? 네. 이곳은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서울을 빠르게 잇는 광역도로망이 갖춰져 있고요. 2023년에 다산역이 개통될 경우 서울의 잠실, 강남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져서요.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지식기반 산업벨트의 중심 입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이곳은 북부가선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서울을 빠르게 잇는 광역도로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 세종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송도에서 마석 GTX B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노선, 수소 간선 급행버스 공급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 지금 쇼핑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양주 하면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는데요. 최근 많은 변모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로 발표함에 따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그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물건은요.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그리고 다산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이내에 도달하는 거리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물건은 계약 면적 약 25제곱미터가 아니고 25평인데요.
전용 12평이 좀 넘는 그런 면적이고요. 층수는 10층 중에 9층 준비해 봤는데요. 준공은 약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7,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 건물 특징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건물 특징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대지 면적이 약 12,000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로 밟는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죠. 이 연면적이 63빌딩의 2배 규모, 약 10만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22년 8월 이후 준공이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죠. 이 연면적 또한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이런 동간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5개 동, A동부터 해서 E동까지, A동, B동, C, D, E까지 이렇게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편의시설, 그리고 이런 걸 바로 앵커시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객이 가능한 앵커시설, 뭐 스파 찜질방, 그리고 락 볼링장, 그리고 CGV 9개관이 이렇게 지하 1층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서점과 커피 브랜드를 합쳐놓은 이런 복합 공간이 만들어지겠고요. 또한 이동 쪽 2층에는 키즈파크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뭐 남양주 쪽의 지역 주민들 또한 굉장히 많이 오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직장인들의 수요, 즉 이쪽으로 임차하려는 기업들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계속 한번 보시면요. 이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걸어 다니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작은 기차, 여기는 이 내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요. 이건 당연히 뭐 트램은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건물 특징을 다시 뭐 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5가지 공간으로 뭐 라이트 존, 빌리지 존, 워터 존 이런 5개의 존들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은 그 빌리지 존의 A동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쪽이 그 오른쪽에 그 건물이 A동인데요. 그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바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위에다가 레이저로 쏴서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는 형태를 봐도 그걸 바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공간들 또한 조성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제 사무실이죠. 이 사무실을 한번 계속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건 에틱 오피스라고 칭하는데요. 에틱은 다락방을 말하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에틱은 바로 그 다락을 말하더라고요. 이 복층 오피스를 말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다양한 형태로 이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 복층 오피스와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 볼 이건 섹션과 프리미엄 오피스의 형태인데요.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전용 약 27평 정도 이건. 네, 이 서비스 면적이 외측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 그 면적보다 더 넓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런 프리미어와 섹션 오피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복층 오피스들, 이런 식으로 오피스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겠고요. 사진 계속 보이시죠? 네. 그리고 잠시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는데요. 개방감과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복층으로 돼 있어서요.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서 6m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1.5톤의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내구 설계. 그리고 광폭 복도가 약 3.5m로 이렇게 시공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 이동 또한 편리하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걸맞게 기숙사 또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입주사 임직원들의 복지 공간 또한 이렇게 고려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A동 쪽은 왕수천 조망이 가능한데요. 그 왕수천 조망이 가능하면서 또한 쾌적한 그 왕수천의 녹지 공간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건물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이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무슨 테마파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컨셉도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넓으면 내부에 지금 트램이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진짜 저거 보니까, 야, 이게 규모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여기 그냥 재미없게 업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복합단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여기 입지역 호재들 또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입지 여건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뭐 역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앞으로 22년에서 23년에 다산역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 다산역에서 도보 10분, 그리고 도농역에서는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닐 거리는 솔직히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뭐 이동은 굉장히 뭐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간선도로에서 접근이 뭐 한 1, 2분이면 되죠. 북부간선도로나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43번 국도 등으로 물류 이동과 비즈니스 그 교류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경의중앙선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산역 또한 개통되면서 강남과 강북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광역버스 또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또한 이렇게 지하철과 버스 모두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독특하죠. 지식산업센터 옆에 바로 아울렛이 있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가장 크면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옆에 바로 이 사업직 도로를 하나 두고 6m 도로 하나 두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옴에 따라서 본 이 물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군요. 지금 바로 앞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다고 합니다. 교통망도 대단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입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아니지만 이 다산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위치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의 그 접근성이 요기하기 때문에 매우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죠, 남양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남양주 왕숙지구가 이렇게 자족도시가 형성이 될 텐데요. 이 GTX를 포함한 교통망 확장으로 판교나 분당 못지않은 그런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인데요. 제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배 규모로 왕숙지구에 이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죠. 이런 자족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제2북부 테크노밸리와 그린스마트밸리, 그리고 진건 첨단지구 등 그런 주변의 개발 계획으로 배두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프리미엄 아울렛이 준공되고 나면 20년 8월 정도에서 21년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준공되고 나면은 연간 800만 명에서 약 1000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물건의 분양이 물론 끝나게 되면 프리미엄이 바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요. 확실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시점은 바로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준공되고 그 800만 명과 1000만 명의 그 유동인구가 바로 서울에서 뭐 당연히 서울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김포랑 여주보다는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강북이나 강남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뭐 접근하는 그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 시점 이후부터는 프리미엄이 한 단계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보이시죠? 약 연간 1000만 명 정도의 이런 방문객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8호선 연장이 되죠. 그 잠실역에서 20분대로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 별내선 연장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리 포천 가는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돼 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또한 이제 개통되고, 그리고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4호선
4호선 이제 당국에서부터 이런 남양주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죠. 이 연장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교통 편의성 또한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송도나 마석이 아니라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 GTX B 노선도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라서요. 굉장히 교통 편의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수소 간선 급행버스 또한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 호재 또한 매우 풍부하고요. 이 남양주 자독 신도시 또한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남양주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들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무사님, 이쯤에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조금 알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도 참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네, 일단 계약금 10%로 지금 당장 투자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계약금 10%에 그 부가세만 내면은 나머지 금액들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나오고요. 부가세 또한 이 대출금액 포함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내놓고 준공 약 한 3년 반 정도 넘게 남아있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투자금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소액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0%, 80% 대출이 되기 때문에요. 마지막 잔금 때도 그 20% 금액으로 투자가 되는데 게다가 이제 보증금 좀 전에 말씀드린 물건을 보시면은 보증금 1,000만 원까지 따지면은 실제로 투자금은 약 2천만 원 초반대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 건설사, 시공사로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다. 사실 이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물건에 직접적으로 실입주할 분들은 이제 CEO들이거든요. CEO들이 이 브랜드와 이 대형화 정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규모와 브랜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구리, 남양주, 하남, 인근 이 구리와 남양주, 그리고 강 건너면 바로 하남 있죠. 이 하남을 1차 타겟으로,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광동구 등을 2차 타겟으로 하면 약 26,000개의 잠재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서요. 임차 수요는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 또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가격까지 좀 검토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고 비싼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사무실로 사실 동양이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이 동양에 투자금도 적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바로 옆에 테라스가 붙어있는 호실이기 때문에요. 여기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매매가는 약 1억 7,300만 원, 부가세 별도지만요. 그래서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약 83만 원 이상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출은 80% 가능하기 때문에 약 1억 3,8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까지 해서 실투자 금액은 약 2,500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가격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